6학년 응용을 간신히 하고 중1은 기본만 되었다고 하니 5학년부터 내려가서 짚어야 하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잘하는 아이들 속에서 보통인 고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학년 방향성을 다시 잡고 반복하는데 중학교 1학년 기본만 되어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힘든 상태의 아이라고 하면 5, 6학년 따풀을 사서 연습 문제를 풀고 아이가 약한 부분들만 따풀로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5학년, 6학년에서도 응용만 간신히 했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결국은 뭐냐 하면 심화로 가는데 추가되는 아이가 생각하는 방법, 어떤 유형의 문제 대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도 비슷한 질문이 있으셨는데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구나. 비와 비율도 이런 식으로 응용되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구나. 농도는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속력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따풀을 5, 6학년 단계를 구입하셔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연습 문제 부분을 풀리시고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유형학습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중학교 심화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될 겁니다. 5학년, 6학년 심화는 중학교 수학과 맞닿아 있어요.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따풀의 장점이 아니라 초등 5, 6학년 심화를 하는 데 있어서 장점이 뭐냐 하면 중학교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석하는 힘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걸 해야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가서 방정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방정식 응용, 함수의 활용, 방정식 활용해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거는 문제의 핵심적인 조건을 해석을 못해서 그런 부분이 크거든요. 그래서 5, 6학년 심화를 유형학습으로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보셔라. 근데 따풀은 너무 기니까 어려워하는 부분들 위주로, 아이가 잘 모르는 부분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는 게 어떨지. 그게 아니면 정말 이제 엄마가 붙들고 하든 좋은 선생님하고 하든 심화서에서 중요한 단원들 위주로 잘 배우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중등으로 넘어가야죠. 따풀이 아니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예비 중1입니다. 오답이 발생하면 5번까지도 스스로 도전해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해요. 그 이후에 정답일 때도 있지만 끝끝내 오답일 때도 있습니다. 해설을 보고 이해하곤 하는데 이후 과정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오답 노트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나 챙겨야 될 부분 직접 설명하는 거죠. 얘는 이걸 알아야 풀리는 거고 이게 핵심이야. 근데 내가 그걸 몰랐어. 라는 걸 적어보는 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심화 문제를 풀 때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였군요. 하고 넘어가면 이게 자기 스스로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제 풀리거든요. 안 되는 이유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노력이 지금 부족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아이가 실제로 한 게 부족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더 해야 되는 아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답 노트를 할 때 그 반성의 과정을 좀 집어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5번이나 틀려, 4번이나 틀려, 3번이나 틀려. 그러면 내가 왜 틀리는지, 이거를 몰랐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내 기억에 이런 유형은 이렇게 접근해야 돼 라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오답이 발생해서 풀었으면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유사한 문제들로 연습해보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오답 노트 형태에서.
5개 답변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5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예비 초등 7살인데 원리셈 7, 8세 푸는데 주위 친구들 연산 푸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전 그냥 꾸준히 풀리고 있는데 이 속도로 가도 되나요? 원리셈 7, 8세 5번째예요. 이미 거의 다 풀었네요. 예비 초등 7살이면 진도가 지금 빠른 건 아니고요. 빠른 건 아니고 보통 진도입니다. 원리셈 7, 8세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도에 해당되고요. 만약에 7, 8세 앞부분이었으면 제가 7, 8세 6권만 풀고 초등 1로 넘어가세요 라고 안내를 해드렸을 텐데 이미 5권째니까 6권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바다올림의 원리에 대해서 5권째면은 지금 덧셈 부분 바다올림 원리 하고 있겠네요. 6권에서 바다내림에 대한 원리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하고 초등 1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 지금 아이가 빠른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도 이 정도 잘하면 연산을 그래도 좀 빨리 나가면서 다른 심화 문제들을 푸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실 수 있어요. 좋은 판단이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정도는 교과셈으로 한번 바꿔서 진도를 확 당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셈 7, 8세 끝나면 1학기까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과셈 한 권만 보는 거죠. 1학년 2학기 한 권만. 2학기 한 권만 보고 원리셈 2학년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넘어가면 두 자리 연산으로 넘어가면서 구구단 관련된 곱셈에 대한 개념도 계산해 보면 1학년 2학기 정도면 곱셈을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심화하는 것도 조금 연산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학교 진도와 비교하면 느린 건 아니지만 보통 진도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리셈으로만 해나가면 심화하는 것보다 빨리 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초등 1까지도 한 자리 연산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심화서나 뭐 사고력이나 하고 있다면 지장은 없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1학년 2학기에 만약에 2학년 거도 해보자 하면 조금 늦거든요. 지금 1학년 거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면 연산을 먼저 한 효과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셈 1학년 2학기 거를 해버려서 초등 1을 대체해버리고 한 권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연산을 잘하고 있다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원리셈 2학년으로 바꿔주시면 아마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는 당겨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게 하면서 1학년 2학기 정도에 곱셈하고 곱셈 구구 외우는 과정을 해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변형을 좀 하시면 어떨까요? 연산도 매일 해야 할까요? 많은 양을 차내지 못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연산만 보충하고 있거든요. 제일 좋은 건 매일 10분, 15분씩 하는 거고요. 근데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교과셈 같은 거로 그래도 하기 전 단계를 익히고 연습하고 넘어가는 정도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제일 좋다라고 하는 10분, 15분은 그러니까 엄마의 성향이 단호하게 할 거는 딱 시키고 아이가 어떤 생활에서 같은 어떤 습관적인 학습 반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매일 10분, 15분을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매일 해야 하나 약한 부분 따라가지 못하는 연산만 보충한다 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교과셈 같이 학기별로 한 권 하는 연산을 가지고 아이가 공부하는 진도보다 빨리 연산 하나를 익히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